회피형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보통 7가지의 공통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는 상황이 반전되기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시점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뒷걸음질 치는 고통스러운 춤을 반복해 왔다면 이제 당신이 추격을 멈췄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회피형 파트너들이 겪는 7가지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째 단계에서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와 왜 6번째 단계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순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놀랄만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회피형인 사람을 쫓아다닐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그들의 신경계에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의 추격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신이 그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추격을 멈추면 그들의 심리에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회피형 파트너들은 지금부터 설명할 7가지 단계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당신이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즉각적인 안도감입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그들의 투쟁, 도피, 반응이 드디어 꺼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숨 막히게 한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열 준비가 되지 않은 문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생각은 이제 압박감이 사라졌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입니다. 이 단계에서 까다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오히려 더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조용함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치 아주 시끄러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소음이 멈췄을 때와 같습니다. 침묵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안도감의 단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재정비 단계입니다. 신경계가 안정을 찾으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으로 후퇴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달래주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취미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겉핥기식의 가벼운 교류를 늘립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단계는 지켜보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방식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근육기억이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관심을 보고 화를 내며 비난하거나 혹은 불안해하며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충동을 참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이제 심리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시점입니다. 조용함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그들이 자신의 루틴에 다시 정착하고 나면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때는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배경 소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지자 그들은 진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채워주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존재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더 깊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없이는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내가 그들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라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연결을 갈망하는 그들의 애착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감정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 호기심과 은근한 떠보기입니다. 이 단계는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을 당신이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상황을 살핍니다. 어쩌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무작위적인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겉도는 질문을 하거나 약속을 확실히 잡지는 않으면서 당신의 시간이 되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면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떠나버린 걸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호작용을 가볍고 의미 없어 보이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모든 것을 망치고 맙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신호들을 보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해버립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벼운 문자를 깊은 대화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네 번째 단계에서 추격을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을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러났던 것이 그저 전략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그들의 떠보기에는 반응하되 쫓아가지는 마세요. 친절하게 대하되 너무 간절해 보이지는 마세요. 만약 당신이 네 번째 단계에서 추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다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역할, 반전입니다. 압박의 주체가 바뀝니다. 여기가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볼 때조차 당신이 일관되게 쫓아가지 않는다면 회피형인 사람은 아마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애착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쫓김을 당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리를 둔 채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취약해질 위험을 감수하고 다가갈 것인가? 이 역할 반전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느껴왔던 불확실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연결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종종 그들이 먼저 연락을 더 많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모든 감정적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깊은 욕구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여섯 번째 단계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내적 갈등의 심화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 대해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강력한 힘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연결에 대한 욕구와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상처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따뜻하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다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마치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하지만 필요로 하게 되는 게 무서워. 만약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단계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즉 이 혼란이 사실은
그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7번째 단계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단계, 전환점입니다. 만약 당신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했다면 당신의 일관되고 쫓아가지 않는 태도는 결국 성장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이 항상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변화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물러난 것이 포기가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연결을 향해 움직이는 그 선택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피형인 사람이 7번째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들의 두려움이 애착보다 더 강하다면 말이죠. 그 침묵은 단순히 당신과 그 사람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추격을 멈추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되돌리는 전략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그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결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관계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추격과 철수의 끝없는 악순환에 갇혀있는 대신 말이죠. 이 7가지 단계는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가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추격을 멈추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실을 마주할 공간을 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